면허업이란 무엇일까요? 면허업의 개념은 허가업의 개념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선을 이용하여 어군을 추적하고 수면을 자유로이 이동하여 조업하는 허가업과는 달리 면허업은 어장을 특정하여 구획하고 그 배타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어업입니다. 즉, 면허업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면허를 주고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수면을 배타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어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업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하며 어업면허는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정행위이므로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허가어업이나 신고어업 등 다른 어업제도와 구별되는데요. 허가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일반적 금지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가 제17조의 어업권 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인데 이 경우 등록은 어업권의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발생 요건이기도 합니다. 한편 2020년 8월 28일자로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을 제외한 양식업의 면허는 어업권이 아닌 양식업권으로 정의되는데요. 양식업권은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현행 법률상으로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은 어업권이며 양식업 면허는 양식업권으로 구분되었으나 법률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19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양식어업에 있어서 해면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허의 종류를 종전의 4개 어업에서 7개 어업으로 세분화시켰고 2010년 1월 25일자 수산업법 개정에서는 외해 양식어업이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면허에 관한 규정은 어업 종류에 따라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수산업법에서는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에 대해,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해조류 양식업, 폐류 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 양식업, 협동 양식업, 외해 양식업, 그리고 내수면 어업법에서 이관된 내수면 양식업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정치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의미하는데요. 어패류의 생태적 습성상 먹이 또는 산란을 위하여 해마다 특정 시기에 일정한 수역을 회유하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 어구를 고정 설치해두고 회유하는 어군이 그 어구 속에 들어갔을 때 임망된 어류를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들어올려 어획합니다. 이때 정치망은 일반적으로 원망부와 신망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구를 설치할 수 있는 어장구역을 정하여 면허합니다. 이러한 정치망어업은 우리나라 어업 발달 사면에서 가장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국시대 이후 많은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량, 어전 등의 현대적 변형이 지금의 정치망어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동해안에서는 방어, 삼치를, 남해안에서는 멸치, 갈치, 쥐치 등을 주 어획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연근의 어선어업의 급속한 발전과 임해 공업단지의 조성에 의한 연안의 수질오염과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을어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폐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의미하는데요. 수산업법 개정 전 공동어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 공동어업으로 구분하였지만 1990년 8월 1일자 수산업법 개정 시 제1종
공동어업만을 공동어업으로 하여 면허어업으로 하였으며 제2종, 제3종 공동어업은 폐지하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구획어업에 포함시켜 허가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30일자 수산업법 개정에서 공동어업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으로 나누었는데요.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에만 면허했습니다. 마을어업을 면허할 수 있는 어장 수심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 수심 5m 이내인데요. 1963년에는 어장의 수심 한계를 최간조시 수심 7m로 정하였고 1976년에는 최간조시의 평균 수심을 10m로 확장하였습니다. 마을어장의 수심 한계가 확대됨으로써 낫, 호미, 칼, 괭이, 갈퀴류, 문어 통발단지, 작살류 등의 원시적인 어로 방법으로는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수심이 깊어 원시적인 어로 방법으로 어업이 곤란한 곳에서는 자원채취 관리선, 잠수기 허가어선, 형망어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1996년 12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마을어업의 어장 중에서 최간조시의 평균 수심 5m 이내는 마을어업의 어장을 조정하고 그 외측의 수역에 대해서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조류 양식업은 해수면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조류 양식업의 종류는 수화식 양식업과 바닥식 양식업이 있는데요. 수화식 양식업은 수중에 대, 지주, 뜸, 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바닥식 양식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폐류 양식업이란 해수면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폐류 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 양식업과 수화식 양식업, 바닥식 양식업이 있는데요. 가두리 양식업은 수중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수화식 양식업은 수중에 뜸, 밧줄, 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사업. 바닥식 양식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어류 등 양식업은 해수면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어류 등 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 양식업, 축제식 양식업, 수화식 양식업, 그리고 바닥식 양식업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은 수중 또는 표층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폐류 외에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이며 축제식 양식업은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수화식 양식업은 수중에 뜸, 밧줄, 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이고 바닥식 양식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복합양식업은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 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란 해조류 양식업, 폐류 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을 말합니다. 복합 양식업의 종류는 수화식, 바닥식, 혼합, 축제식이 있는데요. 수화식 양식업은 수중에 대, 지주, 뜸, 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폐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바닥식 양식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폐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합 양식어업은 가두리 양식업, 수화식 양식업 및 바닥식 양식업의 양식 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이며, 축제식 양식어업은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협동양식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란 앞서 설명한 해조류 양식업, 폐류 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 양식업을 의미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 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양식업의 어장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에 평균 수심 5m 초과 10m 이내로, 면허권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어장의 수심 범위 안에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합니다. 이어서 외해양식업은 외해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외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35m 이상인 수면을 말합니다.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 양식업으로, 현재 가능한 외해양식업은 가두리 양식업 한 종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업은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에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19년 8월 27일자로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은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조문을 통합하여 이관함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내수면 양식업의 종류에는 조방 양식업, 가두리 양식업, 수화식 양식업, 바닥식 양식업, 축제식 양식업이 있는데요. 조방 양식업은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 호수, 늪, 저수지에 수산 동식물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사업이며, 가두리 양식업은 수중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화식 양식업은 수중에 대, 지주, 뜸, 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폐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이고, 바닥식 양식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폐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식 양식업은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면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면허를 영위할 수 있는 어장이 기본적 요소인데요. 하지만 어장이 존재하더라도 어업조정이나 자원보호의 목적상 무제한적으로 면허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면허의 신청이 면허 가능한 수를 초과하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 대상자를 선별할 수밖에 없는데,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기존 어업자를 우대하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당의 어장이 소재하는 그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어업인이 조직하는 법인에게 최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란 동일한 수면에서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 누구에게 면허를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주는 기준인데요. 수산자원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유한한 자원의 개발, 채취 또는 이용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우선순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제도는 선언주의를 배격하고 신청자가 경합되더라도 소정의 법적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그 이유는 면허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청자 중에서 더욱 확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능력자를 행정관청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법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면허의 금지에 관한 법 규정의 해석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산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어장이용 개발 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2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수산기술자의 자격이나 경력증명서류와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어업종사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 내용 및 결과와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사 계획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받으면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명이면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은 면허에 있어서 결격사유를 정함으로써 도시민 또는 대기업의 부재지주적인 어장지배를 배제하고 마을어업인 위주의 면허 어업제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결격사유는 법정 기속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인데요. 즉,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상의 면허의 결격사유란 행정관청이 면허하여서는 아니 될 사유이며 이에 위반하여 면허한 경우에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권자가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이거나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일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합니다. 또한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 기업인데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속합니다.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관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의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면허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관청은 종전의 우선순위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면허에 의한 어업권 취득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어업권의 특수적 성격에 비추어 어업 정책상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연안어업의 자본주의적 분해에 대응하여 어업권 보유 주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역사적 필연이라고 전제할 때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 규정의 역사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허는 면허금지 규정 등과 함께 그 한도에서 자유재량에서 기속재량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순위는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이며 제2순위는 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제4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3순위는 제1순위와 제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수산업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동순위자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살펴볼까요? 제1순위는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이며 제2순위는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3순위는 제1순위와 제2순위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에 의하여도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제1순위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이며 제2순위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군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그리고 제3순위는 제1순위와 제2순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을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합니다. 한편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는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 경우 제25조 제6항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합니다. 제2순위는 양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제4순위는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면허 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면허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 면허를 할 때 어장 이용개발 계획의 범위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이 면허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어장구역마다 어업 면허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어업 면허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각하해야 하지만 단순한 형식상의 불비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말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업 면허 신청의 처리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의하는데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는데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면허 또는 면허 거부의 의사표시는 그 신청인 등에게 통지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면허 처분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행위 그 자체가 면허 처분에 해당하며 면허증의 교부는 면허행위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강학상 공증행위에 속합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의 면허의 금지는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량 처분적 성격인 행정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령이 행정행위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행정 일반에 요구되는 공익적합성의 견지에서 보아 각각의 경우에 행해져야 할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허의 신청에 대한 허용 또는 거부는 어업허가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면허 처분이 수산업법의 목적에서 일탈할 수 없으며 어업권의 의 및 법적 성질이 법정되어 있고 면허의 결격 사유, 면허의 금지 등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면허 여부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 처분해야 하며 만약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친 뒤 이루어지는 면허증 교부의 법적 성격은 면허 처분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면허를 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는데 다만 수산업법 제4조 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해야 하는데요. 다만 수산업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 연장 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어업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처럼 행정행위의 법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주체가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과하는 종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어업면허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한정 어업면허라고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 경우 어업권이 제약되고 이전 분할 또는 변경이 금지됩니다.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성질은 동일하므로 수산업법에 규정된 어업권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일정 수면에서 특정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 수면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단순히 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수면, 수중, 수저에 있는 어업권의 객체를 포획 채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인 동시에 특정 수역을 배타적, 입체적으로 이용, 수익할 수 있는 성질을 아울러 가진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가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이 경우 등록은 어업권의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발생 요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어업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업권은 사권이며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어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기도 한데요. 특허 처분에 의하여 창설되는 권리에는 공권과 사권이 있습니다. 어업권이 공권인가 사권인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통설은 사권설을 취합니다. 그러나 어업권은 사권이면서도 수면 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사권에 비하여 공적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공권적 성격을 병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권을 그 내용 또는 목적이 되는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 즉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그 권리의 내용으로 하고 어업권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므로 어업권은 재산권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어업권은 재산권이므로 일반 재산권처럼 양도성, 담보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권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므로 이러한 양도성, 담보성은 강하게 제한되어 있고 또한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은 일정 수면에서 특정 어업을 독점, 배타적으로 영위하여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하여 보호하는 법률상의 힘을 가진 권리라는 점에서 토지에 관한 물권과 그 권리의 성질을 같이 합니다.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것은 토지와 동일 유형에 속한 물권이기 때문이지만 토지에 관한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가는 어업권의 성질에 비추어서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수산업법은 어업권의 물권성, 재산권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어업권의 재산권적 기능을 제약하는 규정을 도처에 두고 있는데요. 수산업법상 공법원리의 도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어업면허제도의 확립은 어장 지배권의 점유에서 소유로의 진행 과정을 제약하여 그것을 행정관청의 통제하에 제한물권적 지위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의 물권적, 재산권적 효력은 그 특수성에 따른 강한 공권적 성격 때문에 받고 있는 제약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약들을 법규정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16조 제3항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의 금지는 권리자 자신이 용익하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권리의 실행을 질권자의 손으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32조에서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는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질권 설정의 금지와 같은 취지로 어업권의 단순한 이권화를 막고 실제 어업자에게 어업권을 고착시키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한편 어촌계의 개원 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수산업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은 물권이자 재산권이므로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나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금지 규정을 두어 어업권을 권리자 자신이 용익할 수 있도록 한과 동시에 어업권의 단순한 이권화를 막고 실제 어업자에게 어업권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임대차나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법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과 그 외의 어업권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업권의 경우 자유로운 이전, 분할,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 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해 이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 수협과 지구별 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만 그 어업권을 이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는 법 취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공동어업면허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권리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업권은 포기함으로써 완전히 소멸되는 특성을 가졌는데 만약 어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이 따로 있을 경우 권리의 포기로 말미암아 그 저당권 역시 상실되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어업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권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과 담보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공유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대방의 자산, 신용, 기술까지도 공유 관계의 필수 요건으로 될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공유자 일방이 임의로 그 지분을 처분하여 탈퇴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후일에 그 지분이 경매되거나 타인에게 옮겨지게 되면 어업 경영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 지분의 처분과 담보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그 지분의 처분과 담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 제공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지분 이전 시에 다시 지분 이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때문에 2014년 10월 개정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공유자의 담보 제공 동의 시 경매로 인한 지분 이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업권의 변동이란 어업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요. 수산업법 제2장 면허업의 규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업권의 발생으로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은 설권 처분인 어업면허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어업권의 경우로 어업권의 원시 취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상대적 발생은 타인 소유의 기존 어업권이 승계되어서 다른 주체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 즉 어업권의 승계 취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계에는 매매, 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가 가지는 어업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이전적 승계와 소유자로부터 제한물권의 설정을 받는 것과 같이 전주의 권리 내용 일부를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의 변경이란 어업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를 넘은 내용의 변경은 새로운 어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면허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의 기능을 일시 제한 또는 정지하는 것도 어업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업권의 변경은 대체로 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연적 사실의 발생에 의한 경우는 해빈의 상황 또는 해왕의 변화 등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어업권의 내용인 사항에 실제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것은 법률상의 어업권 변경은 아닙니다. 두 번째, 어업권자의 의사에 기초한 분할 및 변경에는 두 가지 제한 요건이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업권을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의 소멸 역시 어업권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사실의 발생에 의한 경우, 업권자의 의사에 따른 경우,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어업권을 포기할 수 있고 어업권은 포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포기에는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어업면허 취소에 의해서도 소멸하는데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